로봇에 특정 툴을 장착하여 제어하기 위해서는 장착된 툴 끝의 기준 평면과 무게 정보를 툴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펜던트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툴 데이터 설정 과정을 데이터 선언, 툴 프레임 정의, 툴 로드 측정의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대부분 수동 모드에서 진행되며 툴 로드 측정 과정에서만 자동 모드를 일부 사용합니다. 먼저 툴 데이터 선언입니다. 새로운 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깅 메뉴의 툴 속성을 선택하고 New 버튼을 탭합니다. 우선 설정하려는 툴 데이터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이름 작성이 끝나면 모듈 옵션을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듈 옵션은 메인 모듈과 유저 모듈 두 가지가 있으며 기본은 메인 모듈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메인 모듈에 툴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현재 작성 중인 프로그램에만 데이터를 귀속시키겠다는 뜻으로 새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불러올 경우 선언한 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시스템 모듈인 유저 모듈에 저장하게 되면 선언한 툴 데이터를 컨트롤러 시스템에 반영구적으로 저장해 놓겠다는 의미로 새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불러오더라도 툴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옵션을 선택했다면 OK를 눌러 선언을 마칩니다. 다시 조깅 모드에서 툴 속성을 확인하면 앞서 선언한 툴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은 말 그대로 툴 데이터를 작성할 준비를 끝낸 것으로 실제 로봇에 장착된 툴에 맞게 툴 프레임과 툴 로드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툴 프레임을 정의하기 위해서 아래쪽 에딧 버튼에 Define을 탭합니다. 툴 프레임 데피니션 화면에서 메서드를 선택합니다. 메서드는 TCP 방식, TCP-NG 방식, TCP-NGX 방식으로 툴 형태에 따라 적절한 메서드를 선택합니다. 펜과 같은 포인터 툴인 경우 TCP-NG 방식이 적절합니다. 툴 프레임 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툴이 장착된 상태의 로봇과 세워놓을 수 있는 뾰족한 보조구가 필요합니다. 보조구의 끝은 툴 끝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레퍼런스 포인트의 역할로 사용자는 조깅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툴 끝을 보조구의 끝점에 최대한 정확하게 접근시킨 4개의 포인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점은 툴 프레임의 노멀 벡터를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려는 툴 프레임의 G축의 연장선 위의 임의의 점을 보조구 끝점에 맞추는 방식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실제 로봇을 조깅하여 TCP-NG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툴 끝이 보조구 끝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위치했다고 생각되면 펜던트 아래 Modify 포지션을 탭하여 포인트를 하나씩 저장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의 툴 방향은 마지막 G축 연장선 위의 점을 특정하기 편하도록 최대한 펜의 기울기가 수직인 보조구와 일치하도록 조깅합니다.
지축 연장선 위에 마지막 포인트까지 저장하고 OK를 탭하면 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계산 결과는 조깅으로 지정한 4개의 포인트와 측정된 TCP 사이의 오차율을 보여줍니다. 오차의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평균 오차가 10분의 1mm 단위이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현재 측정값의 오차를 수용할 수 없다면 취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측정을 진행하고 오차가 적절하다면 OK를 탭해서 값을 적용해 줍니다. 영상의 경우 평균 오차가 3mm 이상으로 너무 크지만 설명을 위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툴 화면에 작성 중인 펜 툴을 선택하고 Edit, Change Value를 탭하여 측정한 툴 프레임의 값이 잘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비교적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TCP 좌표값을 통해 실제 TCP 위치를 예상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TCP 좌표는 베이스 프레임 기준의 상대 좌표로 베이스 프레임은 그림처럼 로봇의 마운팅 플랜지 중심에 있는 평면입니다. 따라서 TCP의 XYZ 값은 그림의 치수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툴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Y값이 0에 가까워야 정확한 TCP라고 생각되는데 2.3mm 정도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앞선 측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툴 프레임 값을 확인한 후 밸류 에딧 창을 종료할 때 매스 항목이 음수로 되어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매스를 임의의 양수값으로 수정하고 이후 툴로드 측정을 통해 정확한 값으로 대체합니다. 현재 작성 중인 툴 데이터의 툴로드를 측정할 것이므로 OK를 눌러 펜 툴 데이터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툴로드 측정입니다. 툴로드 측정은 로드 아이덴티파이라는 서비스 루틴을 통해 이루어지며 로봇이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면서 장착된 툴의 무게와 무게중심, 관성 모멘트 같은 부하 정보를 스스로 측정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툴로드 측정을 위해 프로그램 에디터 메뉴를 실행시킵니다. 아래쪽 디버그 메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폴 루틴을 탭하면 다양한 서비스 루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드 아이덴티파이를 선택하고 Go to 버튼을 탭합니다. 코드가 불러지면 Enabling Device 버튼을 누른 상태로 Run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먼저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면 기존 프로그램 중단 시점에 있는 프로그램 포인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툴로드를 측정할 것인지 페이로드를 측정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페이로드는 그리퍼와 같은 툴을 사용하는 경우 옮겨지는 객체의 하중 개념입니다. 툴을 선택합니다. 툴로드 측정 전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툴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툴에 툴 데이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번부터 6번 축이 어느 정도 회전할 여유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워킹 레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400도인 6번 축이 현재 자세에서 0도인 상태라면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움직일 여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같은 자세의 6번 축이 현재 마이너스 360도인 경우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여유가 40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툴로드 측정 중 마이너스 40도 이상을 움직이려 하면 정상적인 측정 진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세에서 각 축의 회전 가능한 범위에 여유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조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OK를 누릅니다. 활성화된 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펜 툴이 맞으므로 OK를 누릅니다. 툴의 무게를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모르는 상태이므로 2를 탭하고 OK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측정을 위한 움직임 중에 6번 축이 움직이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툴의 크기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움직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90도 범위를 택해줍니다. 빠른 스피드로 움직이는 본격적인 측정 전에 느린 움직임으로 테스트 무브를 할지 묻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Yes를 탭합니다. 느린 속도의 테스트 무브를 위한 확인 과정입니다. 무브를 누릅니다. 현재 프로그램 실행 스피드에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 툴로드 측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퀵셋 메뉴에서 스피드 조건을 100%로 설정해주고 다시 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테스트 무브 움직임입니다. 수동 모드이므로 Enabling Device 버튼은 계속 누른 상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테스트 무브가 끝나면 오토매틱 모드로 바꿔서 실행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컨트롤러의 모드 스위치를 오토 모드로 변경합니다. 플렉스 펜던트에서 오토 모드 변경 알림을 확인한 뒤 컨트롤러의 모터 온 버튼을 눌러 모터를 활성화시킵니다. 다시 런 버튼을 눌러 로드 아이덴티파이 루틴을 계속 실행합니다. 오토 모드에서는 Enabling Device 버튼을 누르지 않아야 프로그램이 정상 실행되므로 주의합니다. 오토 모드에서 툴로드 측정이 끝나고 다시 수동 모드로 전환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컨트롤러의 모드 스위치를 수동 모드로 되돌리고 Enabling Device를 누른 상태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측정된 툴로드를 적용할지 물어보는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Yes를 탭합니다. 툴 메뉴에서 펜 툴을 선택한 뒤 Edit, Change Value를 탭하여 앞서 측정된 툴로드 값들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매스 값과 무게 중심에 해당하는 XY, Z 값이 업데이트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영상에서는 다소 툴이 가벼워 값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툴의 관성 모멘트 값에 해당하는 IX, IY, IZ 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툴로드 측정을 끝으로 툴 데이터 정의를 마무리하고 OK 버튼을 눌러 최종 선택한 후 로봇 티칭 작업을 진행합니다.